향후 로봇 산업의 잠재 시장 규모는 약간 9조 달러, 약간 그냥 1경 2천조 원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대 자료인데요.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로봇이 아마 대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은 그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휴머노id 로봇처럼 똑같이 사람처럼 움직일 것으로 더 똑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종류는 뭐 군사용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서비스는 뭐 다양하겠지만 휴머노이드로 진화를 할 거라고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것을 인간보다 좀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셨을 때 제 기술을 침범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카메라, 사람이 하듯이 다 카메라를 합니다. 이것은 군사용 로봇도 마찬가지고 군사용 뭐 전투 드론, 군사용 전투 차량, 군사용 전투 비행 군사용 어떤 배도 그렇고 모든 것은 카메라 인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게 레이더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레이더도 제가 이미 기술을 다한 동영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표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가지고 우주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바닷속 지도도 가능하고 바닷속 지도도 가능하고 거기서 잠수함도 이걸로 움직이고 배도 이걸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어군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땅속 지도도 만들고 구정에서 공사할 때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가스관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의료 영상 장비도 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영상 장비로 이렇게 모든 것은 좌표 수저 방식입니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 이렇게 전기 용접기도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빛을 대중서로 해가지고 빛을 쏘고 팀별로 그 전기 에너지를 갖다 강중력으로 1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대짜리, 중짜리, 뭐 그림 그릴 때도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전기 영접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밀한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고요. 전기 영접기가 돼도 레이저 영접기가 내외 시각장치는 뭐 100개를 해도 우리가 그렇죠. 인감 도장 파듯이 딱 그 파일 보내주면 똑같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 사진 파일을 보여주면 똑같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100개라도 1000개라도 똑같은 작업을 항상 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모드를 선택하면 이런 모드로 할지 저런 모드를 할지 그 모드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보이는 어떤 대상물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지가 스스로 좌표 숫자를 짭니다. 물건을 보면 레이저 가공 장비, 시각 장치, 전기 용접기 할 것 없이 모든 로봇,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뭐그 군사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로봇으로 다 지 스스로 인공지능 가져가면서 할 텐데 지 스스로 좌표를 짠다는 뜻입니다. 딱 건물 같은 것도 보고 자료세로 좌표 숫자 방식이라고 의료 영상 장비도 각 사람의 체형이 틀릴지라도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거나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물을 뭐 가죽농 이렇게 조그만 진공청소기 카메라 달아가지고 하는 건 없죠. 가로세로 높이를 쥐가 스스로 방안을 좌표 숫자를 짭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곳을 두 군데 정해 어떻게든 두 군데 하고 돌아와요. 전 세계 어려운 장난감으로서 RC카 방식으로서 이게 전기 진공 청소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전 세계 대박 날 거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르고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진공 청소기 로봇도. 그래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스스로 좌표를 짠다라는 것을 좌표 세봉 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호텔 서비스 로봇도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을 각각 기억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왜 좌표 수자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눈, 코, 입, 사람 똑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체형 이렇게 분별해서 그 사람을 인식을 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도 저장해서 우리 인간이 하듯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약간 문서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주거나 대응 방법을 이렇게 영상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싼 로봇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렇게 데이터 방식으로 하든지 대응 방식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비싼 로봇은 인간처럼 바꿔서 영상까지 기억해서 과거의 기억을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네, 호텔 서비스로부터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A라는 정보라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로 딱 정리를 핵심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나이, 키, 이렇게 정보가 탁 나오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가면 이제 인터넷 검색하듯이 구글 검색을 하듯이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쭉 영상으로 과거 그 사람과 관련된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또는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검색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가 와서 그 사람을 체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인 정보는 거기다 기억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호텔 서비스로 보시다 그러면 목적별로 고객을 응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화도 하고 방으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장기 투숙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손님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배달이라 그러면 호텔 안에서도 배달을 5군데 하고 다시 돌아와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앞좌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 인식으로 해당되는 호텔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앞좌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 입체적인 것과 입체적이지 않은 것.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회피해가고 자기가 스스로 이동 경로를 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사용 어떤 전투 드론이나 군사용 차량, 모든 군사용 로봇, 산업 로봇, 이것도 이렇게 물류센터 안에서나 공장 안에서도 제가 스스로 좌표를 짜고 좌표 앞세 방식을 이동 경로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가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입체는 딱 벽인데 이렇게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를 해서 한다는 거죠. 네. 각 사람을 각각 기억하는 것이 왜 입체로 구분되어야 되나? 사람도 바로 눈, 코, 입, 체형은 다 알듯이 각각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건전지면 건전지, 이게 입체로서 구분을 하는 거죠. 입체로서. 이거는 이렇게 건전지고 입체가, 이건 다 입체 아니냐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입체와 이거는 이 물건이라 각각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로봇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입체 모든 사물을 각각 구분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물건들, 평상시의 물건들 또는 물류센터의 로봇이다. 물류센터의 물건을 구분한다는 거죠. 싼 것과 비싼 버전이 있다. 비싼 거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듯이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체적인 저장 용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인간처럼 휴머노id 로봇도 발전할 거다. 아니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싼 버전은 싼 로봇은 온라인으로 보내서 거기서 구글처럼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거기서 그 클라우드로 해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심화된 것은 그렇죠. 보다 그 인물에 대해서 심화에 대해서 심화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좀 깊이 있게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저장했던 것을 클라우드 가져온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저장 용량이 엄청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걸 가요. 센서 방식보다는 저는 카메라 쓸 때 센서가 거의 필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도 후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어요. 촉각도 이것도 다 센서죠. 일종의 센서인데 시각의 대부분 이게 시각 감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시각으로 모든 것은 다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앞세 방식 입체냐 아니냐,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냐, 움직이는 거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이냐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나무냐, 건물이냐, 이게 물건이면 이게 물류센터에 지금 편의점, 마트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해서 색깔까지 색깔 여기 이 색깔이 여기 있고 여기 색깔 여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 이 색깔이 여기 있고 이 색깔은 이렇게 색깔을 구분 다 구분해서 놓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색깔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입체로 인식해요. 이것은 블록 떼어놨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입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입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이제 각각 그렇게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렇게 보고 모든 사물을 각각 볼 것이다. 뭐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뭐 이거는 이것대로 어디에 쓰이는 거. 이게 형광등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거는 이것대로 물건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입체로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입체로서 가로세로 높이 이 정도 크기로 생겼다. 입체로서 이렇게 생겼다. 물건도 물류센터에서도 편의점 마트에서 해갖고 자동 계산도 해줘요. 거기 카메라를 인식해서 모든 건 카메라 인식으로 갑니다. 센서 방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걸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군사용 어떤 전투 드론이라든지 군사용은 대부분 이게 레이더를 달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레이더가 이제 디지털 영상 처리로 다 할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에이저 레이더가 제 거를 영상을 하셨다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20몇 대부터 많이 되는 제 기술이 있어도 정부 출연 어떤 기관 연관단체에서도 연구단체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온다. 이래도 되나? 라는 거죠. 프라시텍 창문,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도 하시고, 이거 문제가 있을 텐데, 공무원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 직을. 그렇죠. 공무원은 계속 그 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끝나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게.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 반드시 지자체 배상이 됐든 뭐 배상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그렇게 되고 그 공무원은 그렇죠 법적인 책임을 구상권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불법적인 일을 것을 지시를 하거나 했을 때 국가기관이 지적재산권이 민영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송 절대 안 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후회할 짓을 하지 마세요. 네. 고의적으로 범법하시는 분은 그분이 뭐가 됐든 어떤 직위에 계시든 간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공무원은 계속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물을 모든 것은 다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시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로 모든 것을 간다. 레이더 얘기하다가 A사 레이더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레이더 소자를 전기를 각각 줍니다. 그래서 레이더 소재에 전기를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줘요.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서 팀별로 쏜다는 것은 레이저 가공기 측각장치 전기 영접기도 동일하다. 그럼 조명도 동일하냐? 조명도 동일하다. 조명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조명도 있을 수 있고 일반 대공 방어망 조명이다 그러면 하늘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전 세계로 수천 조별의 수백 조별의 가로세로 좌표와 수저 방식 400개씩 맵지도 이에 연동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다가 이게 전파를 쏴서 레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이더 해도 괜찮아요. 하늘에다가 전파의 출력을 높여서 조명과 경보기를 같이 겸합니다. 이것은 부대 방어에서도 가능하고 부대 방어에서 내가 CCTV였다고 해도 전파의 출력을 줘가지고 경보로 가서 스마트폰으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달아서 이렇게 드론 작전에 야간 작전까지도 하고 그것도 역시 전파로서 경보를 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전파로서 사람이나 어떤 무기를 금속 반응을 봐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는 좀 비싼 게는 이렇게 지가 스스로 디지털 전파를 쏴서
그것을 디지털 전파라 박제가 초음파라도 형상화하듯이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이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둘 다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하시죠 방식 어디에 이제 여기서 적이 매복해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거죠. 눈으로 못 발견할 때도 자동 체크를 못할 때도 이렇게 해서 경보 기능을 통해서 마저 걸러낸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걸 한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묶어 쏜다. 서로 파행에 틀린 전파를 묶어 쏜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 이렇게 뭐 상대방의 전투의 출력만 맞아 좀 높으면 상대방의 전투기, 미사일 또는 레이더 같은데 먹통을 시켜버리거나 전자전에 가능합니다. 전자 방어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대공 방어망에서 이렇게 서로 파행이 들인 그 레이저파를 서로 파행이 된 전파를 뭐 마이크로웨이브 파라고 합시다.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는 적외선 전파, 음파 같이 섞어서 쐈다고 합시다. 보통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죠. 그래서 하늘에 대공 방어망에서 여러 대, 수십 대, 수백 대가 겹쳐서 쏘면 그 전파가 서로 얽히면서 하늘에 이렇게 약간 번개 현상이 일어난다. 전파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찰나지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 방어만 하셔도 제 기술에 가로세로로 잡혀 시자 방식을 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이것을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음파, 서로 파행이 된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된 음파를 섞어 쏘면 강한 고열 현상이 전파가 서로 종류가 틀리므로 특정 지역에 대해 쏘면 고열 현상이 눈, 코, 입 이런 거 다 태워버립니다. 즉사를 해버립니다. 출력 기절시키는 아주 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다. 전파를 쏠 때도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예요.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것도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쏩니다. 송신, 수신 둘 다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사레이더 같은데 전류를 공급할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서로 피복 없이 대중석 불길이 틀리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해요. 또는 전기선이 하나라면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기소리가 되죠. 하나라도 전기 흐른다고. 동축 케이블은 통신선인데 전기 넣어서 통신선 하나예요. 하나짜리 전기선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콘센트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습니다. 플러그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개짜리 전기선이 있을 수 있다. 만드시면 전기술이다. 또는 여기는 뭐 전기선이 이게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넷 이렇게 하나짜리라고 합시다. 보통 두 개짜리 쓰시는데 이론적으로 하나, 둘 이걸 갖다가 이게 그 자체가 전기선이 카페시타라고 생각해요. 금속 콘덴서 카페시타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래는 이제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를 작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전기선이라고 합시다. 전기선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래서 한 개만 연결할지 두 개 연결할지 세 개를 여기서 전기가 각각 공급된다 했을 때 그 연결을 할 때 이쪽에서 전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 용량이 충분하다. 강한 전기가 들어도 안 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개 연결할지 두 개 연결할지 세 개 연결을 다섯 개 연결할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약간 금속 배터리라든지 금속 조각을 이렇게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에 갖고 금속 배터리를 쓰든지 MLC 시켜 있더라.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또 물에다가 배터리를 물에다가 금속 구리든 알루미늄판을 넣어가지고 구리바가 됐든 구리 알갱이든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걸로 배터리 된다 그랬죠.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배터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흑연 2차 전지에 흑연 음극재로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래서 보통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 이것도 이게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않고 자체를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10개든 막 들어갈 수 있어. 거기 전기를 축적해 준다는 거죠. 이따가 마저 이렇게 연고자석 플러스 구리코일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 건전지나 모두 2차 전지나 이런데 절연 테이프 같은 방식도 괜찮고 절연 구조를 주면 방전이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가지고 2차 전지도 지금 자동차 연료도 2차 전지도 양극 전극제를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양극재에 이렇게 금속이 서로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것이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해주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그 PM 반도체에서도 또 다른 금속으로 대해서 발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터의 철 구리 어떤 종료자를 이제 그걸 전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데 구리 코일에다가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모터의 어떤 정방향 역방향은 이렇게 연구 자석이 있잖아요. 연구자 한쪽을 두껍게 함으로써 정방향 역방향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금속을 연고 자석은 두께는 똑같고 금속을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 쪽으로 배치하면 그쪽으로 회전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연고 자석을 그 위에다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고 자석이 원래 있지만 거기다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파워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런 작은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모터에 붙여가지고 강하게 파워를 업 시켜가지고 돌리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연구 자석을 그 위에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만 배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이게 좀 더 강하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 또는 이것을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을 여기다가 원하는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추가로 많이 배치해 놓을 때 그것도 역시 회전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방향 역방향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터든 아니면 발전기든 아니면 그 전자석에 있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는다. 그것도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일부러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넣어서 그래서 배터리 이것을 가지고 캐파시터로 만든 파워에게 돌리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모든 구리 코일에는 유리석이나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발열에 강하다. 연구 자석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백 겹도 돼요.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입자라는 거 좀 알갱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토의 일정 구간을 이런 들어갈 때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피해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서 대중소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전기선은 이렇게 통신선으로도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선이 되고 광섬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 뭐 이 발전기로 들어갈 때 모든 전기 모터의 어떤 어떤 자동차 같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석탄으로 하든 자동차 폭발 연소기관에서 회전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석유, 석탄, 가스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다음에 원자력도 되고요. 이렇게 뭘로든 화목난로도 돼 화목난로도 이렇게 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이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놨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린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가.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 안에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태양력, 풍력으로 이렇게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돌려도 되고 풍력에서 돌린 전기로 만들어지고 가정용 110으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전기로 10 들여서 10이 나오면 남는 장사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여기서 뭐 전기 발전을 하셔도 되고 태양열, 태양광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전기 발전으로도 되고 석유도 좋죠. 전기 발전으로도 이 기술을 씁니다. 네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전기 발전했다가도 터빈 구조에서
전기 발전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성을 두 개로 들리고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벼운 대중소 들어가고 전기선은 송전선은 대중소다. 표복 없이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된다. 여기 송전선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현재 전기 발전에 있어서도 이렇게 송전선,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선을 추가로 많이 배치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소리 되겠어요. 뭐 이게 구리판이다. 뭐 구리알갱이 대중소는 이제 정렬이나 비정렬해서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막대한 전기가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런 이론을 사용하셔서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게 전기가 걸려서 많은 전기가 KIER 이렇게 한국 에너지 연구인가 이게 YTN의 정보 출연 연구인데 그걸 제 기술을 많이 쓰신 다음에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라면 제 기술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리판이나 금속판 이런 알루미늄판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든 거를 바닷물이나 소금물 영양에 넣고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피복, 주파수 방식으로 여러 개 많이 송전선이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면서 동시에 수소선소도 전기분해, 열분해법을 수출할 수 있다. 서로 파잉이틀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잉이틀의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조사하면 상중하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산소, 수소선소가 추출이 된다 그랬죠. 그것도 저기 있습니다. 석유 정지할 때도 물의 깊이를 따라 액상의 깊이를 따라 수소를 차등해서 깊이를 따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발화 억제를 위해서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석유 정지에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정제에 있어서 끓이는 방식도 되고 태양열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 반사 발전하면서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조사해서 빛을 조사해서 그걸로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한다라고 제 말씀했죠. 태양열 발전한다. 그거를 같이 이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태양 이런 것을 태양빛을 쬐가지고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 그걸로 열을 추출해가지고 열발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양광을 이렇게 반사발전 360도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반사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끓여서 하든지 음식을 익힐 수도 있고 태양열 조리기도 오목한음을 파요. 네, 그렇게 하거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 또는 이것을 들어갈 수도 있다. 물을 끓여서 전기발전도로 들어가도 되고요. 열발전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방송국 이게 태양전지를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걸로 이렇게 비초전기 생산된 거를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 서울 두 개로 들이게 이렇게 여러 개 없던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송전선은 전기선하는 구리선이 대중소다. 이렇게 송전선이 많으면 좋아요. 네,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네, 그걸로 걸어 이 회전축을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된다라는 거죠. YTN은 어떤 업체가 태양전지에다가 기술은 설명 안 하셨는데 이거 뭘 붙이시더라 이거 하신 거 아니시죠? 네, 저는 그 업체를 알지 못하고 이 업체도 기술 설명 안 하셨어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YTN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풍력발전기 자동차이나 뭐 해변가 같은데 5m, 10m짜리에서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몇 개 배치해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 생산합니다. 동일하게 바닷물 같은 데서 물레방아 이렇게 띄워가지고 수천 개 띄워서 뭐 회전하는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집안에서도 태양전지판 놓고 조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도 됩니다. 하시면 되게 또는 집안에 있는 전기 110이나 220 그걸로 들여서 그걸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비용이 10이면 그렇죠. 이거는 12, 15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업용 전기 같은 거 싸잖아요. 산업용 전기 같은 거 싸고 그걸로 이걸 공장 같은 데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걸로 건전지 충전해서 충전 사업은 공짜 전기 아닙니까?
공짜 전기죠. 네, 공짜 전기죠. 네, 나중에 연구 자서만 갈아주면 되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제가 이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봇 기술로 다시 돌아갈게요. 로봇은 앞으로 인지를 할 때 모든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드론 같은데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좌표로 숫자 방식으로 해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수천 저분의 수백 점 가로세로 높이로 1cm나 0.0.3 좌표 시점은 400개씩 웹지도를 만들고 그 연동을 합니다. 보이는 화면을 입체로 모든 걸 보고요. 사람이나 이런 차량을 이렇게 일련 번호를 따라서 거기에서 다 각각 추적합니다. 움직임을 각각 기록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중 특정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만 공격하는 이 자동 전투로 가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움직이는 그래서 적과 아군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식별 장치만 있다면 군복 갖고도 구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별 장치에 따라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드론 같은 거는 적이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를 둔다. 그래서 암호가 맞아야지 조정한다. 그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나 동작 인식, 그날의 암호, 열려라 참깨 이것을 같이 동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또는 비밀번호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그것이 일치해야만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것을 풀어주고 해킹을 통해서는 안 되도록 물론 이렇게 마스터키라는 건 있는데 해킹을 통해서 못 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항상 있죠. 제조업체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임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그 전용 단말기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도 이 보안 방식은 회선문 출입, 현관문 디지털 키 출입 또는 어떤 컴퓨터를 쓸 때 냉장고를 나만 쓰고 싶을 때 얼굴 인식이나 이런 그다음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TV, 가전 이런 것들 로봇을 조종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일고 다닐 때 현대기아차든 삼성이든 어디든 LG든 이렇게 SK든 하지 마시라. 어디서든 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타가 됐든 나만 그 가전을 조절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두는데 그것이 얼굴이 내 보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동작 인식 또는 열라 참깨 이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이메일을 오고 가는 이메일에다가 이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동영상 파일 모든 암호 설정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정보24에서 이걸 하시던데 그래서 제 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의 비밀번호를 따라서 현관문과 자동차 문의 개파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군이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가 맞아야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을 침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설정 부분 또는 데스크 어떤 스마트폰 설정 부분 또는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갤러리, 카메라 이런 부분들 설정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오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다운로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비밀번호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 외부 통신을 거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은데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좀 이건 보안 방식은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만. 그래서 이런 데다 하드디스크 어떻게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데 카메라 이렇게 사진 다운로드 업로드 함부로 어린이 야동을 넣어주면 나는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원격 조정을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회사에 삼성이든 LG U+을 여러 번 했는데 섬뜩한 일이 아니에요. 계좌로 스마트폰 계좌를 거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원격 조정을 이렇게 내가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못 들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어떤 파일이 활성화되어서 설정 부분을 건드리거나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데스크탑, 스마트폰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를 하고 정기적인 활성, 그 프로그램 활성도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조치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때 그쪽과 영상통화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죠. 그쪽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되는 것을 기록한다는, 또는 그쪽이 이쪽이 다른 데에서 내 스마트폰을 데스크가 조종하려면 그쪽이 이쪽이 접속이 됐어야 되는, 이 접속을 기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속을 어떤 것이 접속하고 있는지, 이것이 허가받은 접속인가 아닌가,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을, 내가 이거 프로그램 활성화시키 쓰지도 않는데 활성화되지, 이거죠. 예, 그것을 경보하고 차단시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어떤 내 데스크탑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일일이 일련번호를 줘요. 이렇게 뭐 서버 같은 데서 대규모 서버 가진 데서도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이게 일련번호를 주고, 고객님 활동 외에 그 이상의 것을 하는 데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자기가 임의대로 고객님 들어오는 데도 임의대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앞으로 이 로봇에도 이런 보안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로봇에도 앞으로 이 보안 체계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함부로 다운로드, 업로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로봇도 이런 보안 체계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파일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것을, 정기적인 활동과 활성화되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를 하면 그걸 차단을, 그거를 경고하고 프로그램 활성도에 대해서 체크하고 접속을 차단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한, 어떤 접속자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접속자에게 무조건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구별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의 것을 차단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 이제 배포한다. 멜론이나 유튜브 몇 대 틀었는지를 조회하고, 팔면 이게 고유 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 어떤 데서 장치해서 틀면 거기서도 역시 재생이 돼서 몇 회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고유 번호도 유장해서 들어온 분이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제를 시켜갖고 복사가 멋대로 불법 복제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갖고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고유 번호를 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예를 들면 데스크탑에다 스마트폰에다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그랬죠. 또는 TV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전화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쪽 사용자를 알면 고발하면 될 텐데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받지 않은 이 지역에서도 이 고유번호가 있고 저 지역에서도 고유번호가 있다. 이 컴퓨터에서도 이 스마트폰에서도 고유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걸 딱 차단시켜, 이게 문제 있는 걸로 해갖고 신고하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얘네들의 불법 복제를 좀 어렵게 하는 이런 단순한 기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또는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에다가 보안관을 하나 줘가지고 보안관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복제를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복제를 해갖고 풀었을 때 그 내부에 잠복해 있던 트로이 목마 같은 숨겨져 있는 이 보안관 프로그램이 그것에 대해서 얘가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할 수 없을까 있을까?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하면은 본사에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을 통해 해제 불법으로 복제한 것에 대해서 얘는 불법으로 복제해서 한 거예요라고 가르쳐준다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저기 로봇에도 이런 보안 체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 보안 시장, 전 세계 보안 시장 엄청 큰데요. 보시면 전 세계 보안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전 세계 프로그램 전 세계 프로그램 보안 시장 규모는 2030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장만 해서 한
뭐 2030년 253억 달러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6,916억 달러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기술을 사용, 이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기술을 사용하시면 단순하지만 너무 단순하고 효과적이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도 이 보안을 사용한다는, 로봇의 보안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너무 말이 길었나? 네. 어쨌든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모든 사물을 각각 보고 각각 대응 방식을 준다. 그다음에 일단 데이터로서 추격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이해가죠? 그 사람의 본 장면, 시각 카메라를 본 장면을 기록해 놓는다. 너무 많은 정보는 클라우드로 해서 다른 외부에 온라인을 통해 넘기고 다시 필요하면 좀 더 심화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엔 저장용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인간의 뇌처럼 그렇게 자체적으로 다 저장하려고. 인간도 각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영상이, 그 사람의 기억이 다 나오죠. 이런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놔두고 그 정보를 영상으로도,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이 물건을 인식했다. 물류센터 이게 인식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어디에다가 이게 물건을 인식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체 방식으로 카메라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동작을 제어해서 어떤 공장 내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이 어떤 장소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것도 역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카메라 인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움직여 갖고 딱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은 카메라 인식으로 한다. 센서 방식이 아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해가 가시죠? 네네. 모든 경보기에서도 간소하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해서 물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불난 거 몰라요? 네, 불난 거 알죠? 불난 거 같은 거 이런 같은 뭐 기타의 장면 이런 정보 장면을 이걸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내 스마트폰에 원하는 곳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개다. 그러면 10개를 각각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각각 언어부 방식으로 유선 무선 언어부 시킬 수 있고 같은 전파는 호출본 틀리기 위해서 100개를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쓰시면 되게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특정 어떤 사고라고 인식되는 이런 장면들을 프로그램 넣어줄 수 있을까요? 네, CCTV에서 그 얘기했죠. 공공 CCTV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사람 같은 거 다 본다 앞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가로세로 들어 사람을 딱 파악해서 눈, 코, 입 얼마 해가지고 주민등록까지 측정을 하더라고. 인구수가 얼마인데, 야 이게 내 기술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 국가의 이렇게 기관도 저한테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관이 24군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이 입체 방식을 이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써요. 앞으로 모든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이런 데서 다 씁니다. 국내 방산 장비는 무조건 이걸 카메라 인식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건 그걸로 어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데스크탑에 컴퓨터에 통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특정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 특정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걸러줘요. PPA 경보를 내주고요. 따로 24시간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현대에는 그 어떤 DVR 방식의 그 건물의 CCTV도 사람의 특정 시간에 들어올 수 없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클로즈업하는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공공 CCTV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으로 뭐 블랙박스도 되고 자동으로 클로즈업해서 이것을 딱 찍어가지고 차량 블랙박스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뭐 현관문 비디오 폰도 할 수 있고 현관문 디지털 키도 할 수 있어요. 클로즈업하는 기능. 저는 뭐 그런 기능을 경보기에도 카메라가 달려있다면 그 클로즈업 기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따로 사람이 출연하지 말아야 되네. 그걸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 24시간 볼 필요 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 그래서 많은 모니터 필요 없이 하나의 모니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감시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걸러주니까. 이렇게 감시자가 어떻게 다 하루 종일 지켜보냐, 많은 모니터를. 네. 이 방식을 112 센터나 경찰에서는 어떤 데서 국가에서 그러죠. 지적재산권을 민형사 부분이 있고 지적재산권을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데서 무단으로 뭐 어떤 그것을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죠. 그쪽 공무원이 누가니 그걸 지시해 갖고 막 대기술을 무더기로 갖다 쓴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요. 공무원은 언젠간 퇴직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것이 뭐 정치 공무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장관이 됐든 누구든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라는 불법적인 것을 제품에 명시해 놓거나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그걸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제가 여기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보기 샀더니 제가 이거를 다른 경보기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돼. 그럼 도둑놈이가 사서 이렇게 끄면 되겠네. 황당하잖아요. 전파했다 비밀번호를 달아가지고 이쪽 이것을 임의도로 비밀번호 설정을 해서 이 리모컨에서만 비밀번호 맞아야만 작동하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드론 조종할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것도 역시 다른 데서 사용하셔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제가 망원경 같은 거 얘기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해서 망원경, 망원 카메라 이런 데 군의 영상 감시에서도 현미경을 따라가고 여기서 특정 좀 불분명한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영상에 표시해 준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죠.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다 표시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카메라에 있어서 앞으로 카메라로 모든 걸 인식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선 카메라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로봇 자체 또는 군에 있어서 방산무기에서 광범위하게 이걸 쓰게 되고 일반 가정용 서비스로부터 사람을 각각 기억하고 각각 대응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기억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동작을 해결했다. 어떤 종작을 했다. 그러면 동작에 저 같은 무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동작을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정기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여기 10 주고 여기 20 주고 동작에 따라 틀리거든요.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구부릴 때 이게 그거를 다 기억해서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지를 정기적인 에너지를 수출해서 프로그램 수치화 시켜서 자동 프로그램 넣어준다. 그러면 다음에는 익숙해지죠. 자전거는 처음 탈 때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익숙하면 묘기도 부리죠.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 해서 그 정기적인 힘이 부여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 제가 드론 전투할 때도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만들어 갖고 이것을 가장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컴퓨터 자동 또는 자동차 선택으로 전쟁을 한다죠.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리에서 이걸 하시더라. 어떤 사물을 볼 때 문제 해결을 우리도 사람도 그러죠.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했을 때 일본 저 같은 경우 이제 의학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했던 방법들을 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그것을 섞어줘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을 때 그게 다시 1순위로 들어가고 다시 또 섞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거죠. 항상 처음이고 항상 새로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식 자동 프로그램에 넘어간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이 학습을 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스포츠 로봇일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작을 점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혼자 저장해 놓고 자동 프로그램에서 대응한다. 어떤 동작을 할 때도 무술 로봇이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동작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정기적인 에너지를
여기서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속도를 빨리 하면 동작이 빨라지겠죠. 익숙해지. 예술적으로 변화되거나 처음부터 예술적이냐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뭐 어떤 드론 같은 도 전투 모드로 갔을 때 드론을 계속해서 전투를 했더니 그렇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더라.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따라 모아서 사람이 만들어줘도 되지만 그 AI 드론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스스로 전투를 해서 학습을 해서 프로그램 학습해서 그것을 그 전투 모델, 전투 공식으로 만들어놔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배터리가 10개다. 10개 아니고 100개 뭐 수백 개도 수만 개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연료전지, 2차 전지, 납축전지, 파워뱅크가 됐든 어떤 이런 건전지가 됐든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가 담겨 있다. 그러면 10개다 합시다. 10개의 전기를 각각 연결. 그럼 빠르게 충전되죠.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언오프식으로 만들어서 한 개의 배터리에서 갈 때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10개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미래 기술에서 중요한 거예요.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10개로 분할했다. 5개로 분할했다 했을 때 각각 전기선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고 또 열도 축적되지 않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합니다. 납축전지도 뭐 3개로 만들어서 각각 충전하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합쳐서 강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 파워뱅크 안에서도 배터리가 10개다. 그러면 그것을 각각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다. 12.5V 약한 전기도 만들고 30V, 60V, 110도 만들고 220도, 380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다. 그것이 10개다. 그러면 그것이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일정한 전기 창고에서 숫자를 그래서 여러 개에서 갖다 쓰면 좀 더 많은 전기를 갖다 쓴다는 거죠. 조명 같은 데도 이런 작은 이런 배터리를 달거나 금속 콘덴서 또는 콘덴서를 달거나 이런 모든 가전에는 다 달 수 있어요. 스피커 앰프 같은 데도 탑재를 해서 배터리 3개다.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갖다 쓸 때 양을 틀리게 해서 갖다 쓰는 기술을 쓰고요. 전기 조명에서도 이렇게 양을 틀리게 갖다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 CPU 명령 구조,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는 이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미래 기술로 들어가요. 네. 컴퓨터 아브로 로봇도 그렇게 될 것이다. 로봇의 자세 제어에 대해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험 로봇 비행체 배 자세 제어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험 방식으로 해서 자기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쪽에 매치결 전기 에너지 얼마, 오른쪽이 얼마. 저는 우수를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힘의 에너지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해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봇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제어하는데 자기로 세로 높이로 자기 몸을 좌표와 수제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자세를 제어할 때 뭐 1번 드론이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쪽은 전기량을 덜 주고 이쪽은 많이 줘서 이쪽으로 가게 하거나 아래쪽으로 가변 프로펠러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밑에 프로펠러 있고 위에 프로펠러 밑에 프로펠러를 갖다가 좀 더 회전수를 많이 주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 위에 프로펠러 회전수를 많이 주면 이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이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6개 있다. 또는 자동차다. 연소실이 6개다. 배다. 연소실이 6개 있다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의 연소실을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연소실에 언오프식으로 한 개의 연소실을 가동할지 두 개에서 가동할 세 개에서 가동 네 개에서 여섯 개에서 가동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시거나 또는 왼쪽에는 이렇게 좀 연료를 적게 주고 오른쪽 많이 줘서 자세를 제한다. 머스크 스펙스에서 이거 사용하실 텐데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또는 각 연소실의 연료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연료가 뭐가 됐든 10단계로 다시 그를 통해서도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세를 제어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것은 자동차 연소실 마켓에서도 동일하고 여기 또 그 뭐죠? 거기 그 뭡니까? 네네. 자동차 연소실하고 배에서도 배 같은 데서 연소실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한가? 그렇죠. 프로펠러 6개 있다 그러면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다섯 개, 여섯 개 쓸지 이쪽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는 많이 주고 그래서 자세를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요. 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명 같은 데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 소켓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 같은 데는 이렇게 형광등 소켓, 형광등의 등기부에서 해가지고 전기량을 틀리게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전기량을 15W, 30W, 60W 강중량으로 밝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이런 전구는 모든 전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LED 전구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40개 이렇게 반도체 소자가 있다. 또는 그 전구 방식, 램프 방식이 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다.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러면 언어포식으로 각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개만 튼데 이제 10개만 전기를 준데 40개 전체 전기를 줘가지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거나 반도체 소자다, 램프다, 전구 램프 방식 또는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러면 전기량을 강중량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나 램프에 색깔을 줘가지고 어떤 색깔은 빛을 전기를 약하게 주고 어떤 색을 강하게 줘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색깔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로등 램프 같은데 이런 것도 표현식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가로등 램프 같은데 난 자동차 중에다 필름 방식으로 수백 가지 색깔을 금색연사 다양색 점점 별빛처럼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컬러풀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이런 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도 동일하게 디스플레이 기술에 들어간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섬유 끝단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집어넣어주고 광섬유 끝단으로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어서 필름 방식으로 카피에 부착해서 광고 문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언어프도 될 수 있고요. 각각 반도체 어떤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구리회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네온사인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는 전구인데 뭐 나무 모양, 사람 모양, 캐릭터 모양, 그다음에 사과 모양 온갖 종류의 경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광섬유 끝단 그것도 이제 광섬유 끝단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쯤에 제가 LED 전구 등에서도 반도체 소자 또는 전구나 발광 다이오드도 대중소로 이렇게 빛이 쌓여져 나오는 것을 틀리게 나오게 사이즈가 틀린 것이 배치될 수 있고 서로 강한 융합 현상을 일으켜서 밝게 만들어주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린 빛, 전력의 에너지가 틀린 빛은 서로 융합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강하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환하게 밝힙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나 대공 방음망에서도 서로 사이즈가 틀린 빛의 사이즈를 넣어서 강하게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밝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나 레이저 어떤 가공 장치 절단기에서도 이 기술을 대중소로 해서 사이즈를 틀린 빛, 뭐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굵은 빛, 중간 빛, 이렇게 가는 빛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섬세한 가공을 하거나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용접기도 대중소 금속을 해서 굵기가 틀린 놈들이 배치되어서 움직인다. 같이 협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굵게 써야 될 거 있고 중간 그다음에 아주 섬세하게 써야 될 거 이렇게 해서 전기 용접도 할 수 있고 레이저도 용접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통신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로봇의 통신 구조도 뭐냐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합니다. 각각 통신칩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하드웨어적으로 소짜리는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분신술 써서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내용적으로는 20개 있는 이런 형태 뭐 경보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이렇게 소조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의 통신칩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질 수도 있다. 원래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이렇게 위성통신에서 이렇게 안에 미니 안테나가 10개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를 통해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 로봇에 있어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제가 경호원 워키토키나 인터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같은 전파라면 하나는 공동 전파, 하나는 여러 개 몇 명이만 참여하는 전파, 하나는 각각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서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전용 단말기처럼 돼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통신을 전파를 받아도 암호가 없으면 풀지 못할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푸는 거예요. 이게다가 임의 설정 각각의 얼굴이 먼저 보완이 되는 얼굴이 맞아야지 자기 병원들 얼굴 알 수 있으니까 얼굴이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구조도 그걸 보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드론 조정할 때도 이것도 이것도 동작 인식 열려라 참게 이것도 같이 음성 인식 비밀번호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불편하죠. 그때마다 하면 이런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의 위치 표시 전 세계를 수천 레벨의 수백 장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자라서 1cm나 0.1, 0.3 좌표점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에 연동해서 합니다. SNS 전 세계의 프로그램도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GPS 유도가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의 GPS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전 세계 GPS 시장 규모가 2032년 4,024억 달러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로봇의 어떤 다리 같은데 다리의 하체 관절에 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두는 이런 기술을 좀 굵은 전기선을 쓴다는 거죠. 이걸 쓰고 전기 에너지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에 전기를 줄 때 똑같은 전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에 아까쯤 얘기했지만 배터리에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갖다 해서 두 개에서 배터리 세 개에서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각각 보내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것을 프로그램 수치화시켜서 데이터 자동 프로그램 넘어가서 로봇의 동작에 사용한다고 어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동작이 굉장히 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하체 관절에 따로 이렇게 또그 사족 보행 로봇이다. 하체 관절에 따로 전기를 강하게 주는 이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파행이 뜨는 전파로서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구우던 뭐죠? 여기 거기 저기 머스크의 위성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서로 파행이 되는 레이저파를 묶어서 샀을 때 두 개, 세 개, 몇 개든 회사에서 원하신다. 그래서 환자 부목되듯이 멀리 가고 송수신 구조가 이것도 뚜렷하다 신호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로서 드론 조종하거나 할 때도 이 기술 쓰고요. 드론 조종할 때도 장거리파, 단거리파, 중거리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마트폰이다. 무선 통신 체계에서도 로봇도 드론도 장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의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각 로봇에도 중폭 장치를 둬서 타인의 신호를 타 로봇의 신호도 중폭시켜 줄 수도 있다. 드론에 또 원래 이거 장착시키는 거였는데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도 할 수 있었죠.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 중폭 장치를 둔다. 또는 스마트폰이 하나의 워키토키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워키토키와 같이 겸해서 그거로 자체 통신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어떤 뭐죠? 워키토키나 또는 와이파이 같은 데서 그렇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그것을 또는 몇 개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20개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SK코 뭐 이동통신회가 틀려도 KT가 마음대로 송수신하고 이렇게 유선전화, 유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도 마음대로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전반을 발생을 시켜서 워키토키 장치나 다른 사물 인터넷을 조종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를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게 워키토키에도 들어갔습니다.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만 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네. 전 세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선 방식 로봇이라든지 유선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충전하는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런 꼭지 같은데 음극재, 양극재, 2차 전지라도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 여러 개에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꼭지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 음극재, 양극재에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배터리 다 달려 있고 거기다 전기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할지 이렇게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것도 꼭지를 뒤에다 달아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지금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6군데, 5군데 있는데 우리 한 군데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몇 개만 동시에 수신한다. 각각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각각 송수신할 수 있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SK 플래닛에서 이거를 어떤 것도 뭐죠? 여기 블루투스 기술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제 거를 쓰시는데, 네. 서로 이렇게 부산대 강맥학도에서 김상성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 하실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레이저발을 송신하고 수신하시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Y10에 나오는데요. 제 기술을 침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동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쓴 적은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지는 않았다. 이것은 군사기술로도 들어간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조사해서 우리 상중하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해서 수소선수 추출로 들어가고 군사적인 무기로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서로 파형이 되는 음파를 지상에다 조사해주면 사람 같은 다 타버려요. 같은 모든 전파의 서로 틀린 종류 이거 말고라도 틀린 종류를 융합해서 강한 고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사람이 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실신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기술로 보통 적외선은 사람 탐지하고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거는 서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파로도 금속 탐지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도 경보로 기능으로 갈 수도 있다. CCTV 같은 데 달아가지고 경보 기능으로도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두 가지로 간다는 거죠. 비행체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올려서 미사일 방어하는 데도 사용하거나 우주에서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프로펠러 방식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레이저 파다 그러면 레이저 같은 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초점으로 돋보기에서 미세하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 둥그렇게 해서 불도 모아줄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서로 어느 각도에서 부딪혀 가지고 빛을 갖다가 빛을 발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초점을 넓게 이 부딪히는 각도를 넓게 잡아 가지고 추진 구조를 뭐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뭐 금방 우주로 사라져 버리죠.
이런 데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열을 만들어내는 기술로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수백 개나 수천 개, 수백 개 이런 것들을 서로 적용해서 부딪혀 주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전기적인 에너지로도 우주에서도 열 발전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필요 없긴 한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가지고 다니다가 액상 증기화시키고 수소, 산소까지 해서 같이 그것을 태우면 될 텐데요. 그래서 별 필요는 없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군사 기술에서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공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이것을 각각 섞어주고, 불안가스는 2대1인데 그보다 산소 비율을 높아지는 어떤 경우, 뭐 수소 2, 산소 1.2, 1.3, 1.5, 1.7, 수소 2, 산소 2, 수소 2, 산소 7 이렇게 해도 현재보다 불안가스를 변형시키는 모든 기술은 제 기술이다.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는 거죠. 온도를 높이는 기관이 있으면 더 좋아요.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액상이나 어떤 증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것을 그래서 해줄 수 있다. 그럼 분말화 시켜가지고 증기를, 액상이나 증기로 만드는 이런 기관을 같이 갖고 다니면 좋죠. 그래서 체코 원전에서도 이걸 사용하지 마시라 모듈로 했을 때 막대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열을 제어하기 힘들어서 바닷물로도 제어해야 되지만 그렇죠. 에너지가 단위가 크니까 가루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액상, 증기로 만들어서 태워주면은 이것이 열을 제어하기가 쉽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단독 또는 둘, 셋을 결합해 주는데 폭탄 구조에 들어가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장약을 대중소로 가루로 넣어주고 폭약을 대중소로 넣어준다. 그래서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하나 또는 둘, 셋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게 융합폭탄이 생기게 돼 서로 에너지가 틀려서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 나오는데요. 총알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 장갑차 같은 거 뚫어버릴 거라서. 그 다음에 수소, 산소 분말이나 갭실을 넣어준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융합 에너지가 자탄 방식의 이런 폭탄도 자탄을 대중소로 넣어주시면 융합 에너지가 생겨서 규모가 위력이 커져요. 이 자탄 방식의 폭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로봇의 기술에 대해서 시장이 큰데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이 이제 스크린에 표시를 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스크린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림 그릴 때 이것을 이렇게 그 색상을 이렇게 한 겹 그리고 다른 데는 좀 두껍게 그리는 식으로 해서 그리거나 한번 밑바탕으로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중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그렸고 중복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깊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를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낸 기술인데 이것을 기술을 소니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디서든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입체 방식으로 해서 3D 입체는 보통 구토가 좀 나죠. 어지럽고. 근데 이것은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모든 그림에 이걸 적용했는데 그림 보기도 편해요. 입체인데 되게 보기에 좋더라고요. 이런 입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에서도 망원경에서도 이런 입체를 표시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로봇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이 원래 빛은 10이지만 이렇게 40, 50으로 계산해서 이무적으로 계산해서 빛의 양을 이렇게 좋게 해주거나 원래 색깔은 옛날 구린 사진 구린 색깔이지만 오히려 밝은 그러니까 빨간색이다는 좀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넣어준다든지 일부러 다크 계열 밝은 계열을 그러니까 빨간색을 배치해 가지고 구분해서 영함을 나타내거나 빛의 어두운 거 밝은 정도를 통해 영함을 나타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하질을 고화질로 만들어내는 기술에 있어서 저하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옛날 구린 사진을 프로그램 보정으로 되게 좋은 사진으로 만들어 놓죠. 그럼 이거 속도로 빨리 하면 이게 저하질을 고화질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이런 것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카메라는 뭐 디스플레이 장치 다 그래서 보이는 색깔 정보를 이렇게 전부 다 픽셀에 있는 색깔 정보를 픽셀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게 트랜지스터 반도체 트랜지스터 카파시터 대용수도 들어가고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 사이즈가 틀린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화소수, 뭐 디스플레이 화소수도 그렇고요. 이 기술 자체가 특별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양도 각각 넣어줄 수 있고 뭐 하는 밖에 광선 몇 끝단으로 전기 넣으시면 전기양도 각각 줄 수 있죠. 부분 구역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어쨌든 뭐 아까 전에 마저 말 못한 게 있네. 예. 얘기하다 까먹었네. 전구 크리스마 전구 방식이나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 해서 언오프 방식을 줄 수 있게 40개다. 그리고 언오프 방식으로 전기량도 각각 강중량으로 주고 색깔을 집어넣어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색깔이 가느냐에 따라서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의 색깔이 틀려진다. 이걸로 네온 사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광섬유 끝단으로도 네온 사인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전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일단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아시면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구를 뭐 나무 모양 전구, 사람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온갖 하마 모양 전구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소재를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도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하다. 네, 로봇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